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서전의 김경호입니다. 수술 영상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는 30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초진 당시에 어떻게 보면 25번 치아가 프랙처 된 걸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T나 이제 파노라마를 보다 보니까 26번 치아도 상당히 페리피칼 리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26번 치아의 버칼 쪽에 알베올라본 디펙트가 관찰이 돼서 25, 26을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26번을 발치를 하면서 소켓 프리즈벤을 시행하였고요. 수술 자체는 힐링된 다음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2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동시에 에이오스 보바인본을 가지고 사이너스 리프트를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5번 초진 시의 콤비피티 영상이고요. 이와 같이 크라운이 파절되어 있고 에피칼에 리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 엔도 했었지만 사실은 치아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역시 26번 치아도 이와 같이 버칼 쪽에 본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이와 같이 페리피칼 리전이 있어서 25번, 26번 치아를 발치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이와 같이 소켓 프리저베이션 당시의 사진은 없고요. 대략 약 2주 후의 모습입니다. 2주 후에 스티치 아웃은 시행을 하였고요. 사실 수술이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환자분이 중간에 사실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환자분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수술이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대략 한 달 열흘, 그 다음에 2달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파노라마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켓 프리저베이션 후 약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25번 부위, 앞에서 보신 것처럼 25번 부위는 그래도 버칼과 팔라탈에 치적으로 좀 남아 있어서 이와 같이 소켓 프리저베이션 한 부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26번 부위는 조금 버칼 쪽이 조금 약간 흡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약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가드팀과 상의를 해서 25번 부위와 26번 부위에 서지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번 부위는 직경 4.5, 26번 부위는 직경 5.0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봤을 때 25번 부위에 임플란트 탑에서부터 상악동 하형까지 가장 낮은 부분이 약 한 6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은 한 7mm 내외 돼서 저희들이 잔존고를 대략 한 6mm를 계측을 해서 이니셜 드릴을 5mm부터 시행을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클라인 돼 있어서 한 7mm 이상에서 아마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번 부위입니다. 26번 부위에서 보시면 상악동 하형까지 가장 낮은 부분이 약 2mm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뒤쪽에는 대략 하형까지 약 한 6m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악동 저가 이렇게 인클라인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개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긴 드릴을 사용할 때 최종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번 부위의 드릴 시퀀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그 임플란트 직경을 4.5에 길이 8.5를 계획을 하였고, 잔존치적으로는 6mm, 그리고 본은 소프트본을 강정하였기 때문에 파이널 드릴은 1.2의 공차를 둔, 즉 3.3까지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존치는 6mm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니셜 드릴을 2.2mm 트위스트 드릴에 7mm 드릴에 2mm 스토퍼, 즉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파이널 드릴 직경인 3.3까지 드릴 홀을 확장을 하고 이 5mm까지 드릴링한 상태에서 뎁스 게이지를 했을 때 상악동 저가 개통이 안 된 걸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인 3.3 직경을 가지고 드릴을 점차 늘려가면서 상악동 저가 개통되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3.3에 7mm 드릴까지 그랬을 때 3mm 뎁스 게이지 했을 때 어느 정도成功은 되는데 조금 파샬로 완전히 개통이 안 돼서 3.3에 10mm 드릴에 2mm 스토퍼까지 사용을 해서 완전히 개통을 하고 수압 거상을 하고 본 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부위는 저희들이 5.0mm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였고 잔존치적으로 2mm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널 드릴은 1.2 공차를 가진 3.8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니셜 드릴을
7mm 드릴에 6mm 스토퍼, 즉 1mm까지 시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8, 3.8 가지고도 역시 1mm까지 한 후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드릴을 길이를 길게 하면서 상악동적 개통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8에 3mm 스토퍼, 즉 4mm까지 드릴링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보니까 4mm에서도 사실 완전히 개통이 되질 않아서 지금 보시면 5mm까지 드릴링해서, 즉 2mm 스토퍼까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압 거상을 하고 본그라프트라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술전의 파노라마 영상이고요. 원카스를 가지고 본그라프트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상태고요. 앞쪽에는 4.5mm, 뒤쪽에는 5.0mm 직경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컨비니피티 영상으로서 25번 부위에 상악동 저에 본그라프트가 시행이 되어 있고 ISQ는 약 7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6번 부위도 이와 같이 본그라프트가 시행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고 나서 약 6개월 후에 발치가 시행이 되었고요. 소켓 프리저베이션하고 약 4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약 4.5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개월 후에 저희들이 콤비니피티를 확인을 하였고요. 이와 같이 25번 부위에 우리가 본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6번 부위도 이와 같이 힐링이 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 보철까지 전부 장착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이와 같이 치아가 발치가 부러진 상태에서 저희가 내원하였다가 지금 보면 최종 보철까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수술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어댑테이션하고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안정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뒤쪽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5번 부위는 티슈 펀치, 레귤라 홀 사이즈의 이와 같이 티슈 펀치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6번 부위는 와이드 형태의 금장되어 있는 가지고 티슈 펀치를 해서 오버라인 뮤코자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연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네, 티슈 펀치는 잘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템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이니셜 드릴은 2.2 트위스트 드릴에 7mm에 2mm 스토퍼, 즉 5mm까지 드릴링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니셜 드릴을 5mm까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에 7mm에 2mm 스토퍼에서 역시 5mm까지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인 3.3 드릴 사이즈의 7mm에 2mm 스토퍼, 즉 5mm까지 드릴링을 해서 드릴 홀을 확공을 하고 있고요. 드릴 홀을 넓히고 있고 지금 5mm까지 했기 때문에 5mm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스토퍼를 장착해서 5mm까지 했을 때 사이너스 플로어가 물론 개통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통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 3.3에 1mm 스토퍼에서 6mm까지 1mm씩 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mm, 1mm 스토퍼를 해서 6mm까지 드릴링을 하고요. 저희가 6mm까지 드릴링 했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는 4mm 스토퍼를 해서 6mm가 해서 개통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직 상악동 저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아서 컨택이 잘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7mm까지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토퍼 없이 3.3에 7mm 드릴까지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7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뎁스 게이지는 우리가 10mm 상정을 하기 때문에 3mm 스토퍼를 껴서 7mm까지 드릴링 홀이 완전히 개통되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직은 완전히 컨택이 잘 안 돼서 즉 완전히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mm까지 드릴링 했지만 아직 완전히 뚫리지 않아서 지금 보면 3.3에 2mm 스토퍼, 즉 8mm까지 드릴링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8mm까지 드릴링을 할 때
예, 손의 느낌이 약간 사이너스 플로우가 뚫리는 느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사이너스 플로우가 개통됐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스토퍼가 완전히 템플레이트에 닿는, 즉 개통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압 거상을 준비를 해서 하이드롤릭 멤브레인 리프터를 이용해서 완전히 어댑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템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압 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mm 시린지에다가 2.5cc에서 이와 같이 조금씩 0.5씩 조금씩 어드밴스해서, 지금 보면 아스피레이션 할 때 이와 같이 블러드가 나오면서 전혀 에어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성공적으로 우리 거상이 된 후에 고리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프트 머티리얼은 에이오스 보바인 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본케어를 장착을 하고 수화된 고리식재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고리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수압거상 툴을 가지고 한번 아스피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서 크라프트 머티리얼이 좀 더 아래쪽으로 모이도록 이와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 4.5에 8.5mm KS3 임플란트를 BA이기 때문에 소화시킨 후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을 가지고 약 80% 정도 임플란트 위치를 시키고요. 다음에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최종 깊이까지 임플란트 위치.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N 이상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와 같이 옐로우 마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26번 부위는 7mm 드릴에 6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1mm 드릴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1mm 드릴링 하고, 다음에 다시 2.8에 6mm 스토퍼에서 1mm. 저희가 원카스이기 때문에 사실 1mm 정도 드릴링이 가능하지, 프리핸드로 한다면 1mm 드릴링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직경인 3.8에 7mm 드릴에 역시 6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1mm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이드 배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mm도 드릴링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 드릴링 3.8에 5mm 스토퍼를 해서 2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고, 이제 점차 상악동 저를 뚫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mm까지 했기 때문에 8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로 확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직 상악동 저가 개통이 되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닿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mm 드릴에 4mm 스토퍼, 즉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mm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요. 상악동 저가 경사가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늦게 개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mm 스토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에, 즉 3mm까지 드릴링 된 걸 확인하고요. 아직 뎁스 게이지의 스토퍼가 템플레이트에 잘 닿지 않는, 즉 상악동 저가 개통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7mm에 3mm 스토퍼, 즉 4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mm까지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뎁스 게이지에 6mm 스토퍼를 장착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아직 상악동 저가 개통이 완전히 되지 않고 된 걸 확인해서 뎁스 게이지가 완전히 안 들어가서, 그 다음에 7mm 드릴에 2mm 스토퍼, 즉 5mm까지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mm 스토퍼에 5mm까지 드릴링 할 때 이때 약간 뚫리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손에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mm까지 했기 때문에 5mm 스토퍼를 장착을 해서 뎁스 게이지에 개통 여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택은 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압 거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거상은 이와 같이 템플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3cc 시린지에 0.5씩 조금씩 어드밴스해서, 우리가 앞에 본그래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에어가 빠지진 않고 음압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오면서 음압이 걸려 있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수압 거상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바인 본 에이오스를 가지고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시킨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상악동 내에 그래프트 시행을 했고요. 리프트를 시행을 하고 다시 수압거상을 가지고 한 번 더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뚫리지도 않고 그 다음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좀 하방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아스피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에어가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S3 5.0에 8.5mm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가지고 약 80% 내외 임플란트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를 장착을 하고 아무래도 잔존치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갔으면서 톡 임플란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최종 위치까지 파이널 토크는 35N 이상 나오고요. 위치까지 포지션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마트 패그를 장착을 하고 ISQ 값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번 부위가 되겠고요. 25번 부위 약 72 정도 나옵니다. 72. 그 다음에 26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26번 부위는 75, 71. 그래서 인쇄 스테빌리티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4.5에 5mm, 그 다음에 뒤쪽엔 5.0에 4mm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해서 수술을 마친 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영상은 대략 4개월 전에 에이오스 파티큘레이트 본을 가지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 자리에 저희들이 원카스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털 어프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